자, 여러분들이 유지로 하게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형상일 거예요. 근데 이제 마캠으로는 안 해봤기 때문에 마스터캠을 통해서 하나하나 돌출하는 기능을 익히면서 나중에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5번 예제를 할 텐데요. 형상을 보면 일단은 이 한 칸을 10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편하게요. 그래서 X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X축으로 70이고 Y축으로 40인 사각형을 평면에다가 그리겠습니다. 그리기 사각형 한 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왼쪽 하단을 기준으로 잡고 너비 값은 70으로 하시고요. 높이 값은 40으로 하겠습니다. OK를 누르시고요. 키보드 5를 누르시면 원점에 가서 그려지겠죠. 키보드 Alt F1 눌러서 자동 배입을 하시고요. 자,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그리기에서 도면 작성 치수 뽑아 보면요. 얘가 70이고 여기가 40 이렇게 되네요. 70에 40으로 모델링을 했고요. 자, 이 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보면은 X가 30이고 Y가 20으로 해서 사각형 형태가 있네요. 그리기 사각형에서요. 한 점으로 해서 우측 하단을 기준점으로 잡고 너비 값을 30으로 하시고 높이 값을 20으로 해서 사각형을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묵살해 주시면 안 돼요. 네, 해서 수정해서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트림하겠습니다. 얘를 트림하시고요. 얘를 트림하시고 이렇게. 자, 지우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와 얘를 지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닥 형상이 되겠는데요. 자, 얘를 돌출을 하시면 되겠죠. 돌출 기능을 설명을 하면 돌출 높이는 하나, 둘, 셋, 넷 40만큼 돌출을 하네요. 솔리드에서 돌출 체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잡으시고요. 하얀 색깔로 선택된 게 이제 선택된 거죠. 이 대상을 돌출하겠다. 완료. 자, 돌출 방향이 지금 아래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전체 역방향 하시면 돼요. 또는 단일 역방향을 선택을 해서 그 대상을 찍어서 방향을 하나하나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객체면 그냥 전체 역방향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역방향으로 하시고 완료를 누르신 다음에 40만큼 돌출하시면 되겠죠. 바디를 생성하겠다. 40만큼. 나머지 경사라든지 그런 건 주지 마시고요. 일단 40만큼만 바디를 생성하겠다 해서 OK 하시면 솔리드 형상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만들어졌죠? 솔리드를 보시면은요, 여기 렌더링이라고 하죠. 쉐이딩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 환경 설정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솔리드를 렌더링을 할 건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쉐드 설정에 솔리드 설정에 보시면 여기가 아니고 색상이 있을 것 같은데 색상이 화면에 시스템 색상 솔리드 쉐이딩 설정 쉐이딩 설정에 보면 환경 설정에 저는 이게 체크가 돼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쉐이딩이 된 거고요. 이것을 체크를 꺼놓으면 이 값으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 이제 껐다 키면 다시 시작할 때는 렌더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렌더링 같은 경우는 그 키보드 Alt S를 누르면 이게 반전이 돼요. 렌더링이 되고 렌더링이 꺼지고 하십니다. 위에 단축 그 아이콘은 이 아이콘이 그 역할을 하는 아이콘이에요. 여기 이제 쉐이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를 클릭을 해서 쉐이딩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체크를 하시면 이게 렌더링이 되기도 하고 렌더링이 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렌더링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요소 속성에서 그 솔리드 형상은 다 회색으로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놔서 그러는데
좀 불편하긴 하네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요. 저는 얘는 끄고 이 색깔은 바꾸겠습니다. 근데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여기 쉐이딩 설정에 보시면은 색깔을 그 도형 고유 색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에 보면 재질 색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예 그 모든 색상은 이 색깔로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색깔을 바꿀 수가 없게. 이게 황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황동으로 체크를 하고 OK를 하시면 이 회색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항상 이 색깔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고자 한다면 다시 들어가서 얘를 도형의 고유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도형의 색깔로 바뀌는 거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형상밖에 없으니까 그냥 재질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덩어리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을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상을 그려서요. 이런 모양을 그린 다음에 이 부분을 날리면 되겠죠. 근데 얘를 그릴 때 그 Z가 0인 평면, 지금 여기가 Z가 0이죠. Z가 0이고 여긴 Z가 0인데 여기 위에다가 그릴 거예요. 그러려면 Z값을 4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얘가 0에다 그리면 안 보이잖아요. 0에다 그래서 날려도 상관은 없는데 Z가 40인 위치에다가 이 영상을 그려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자를 필요 없겠네요.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그려서 뻥 뚫어도 될 것 같네요. 30만큼만 커팅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까지 30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모양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가지고 밑으로 30만큼 커팅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커팅이 되겠죠. 이런 모양을 그려서 커팅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작업 평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Z를 4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얘를 40으로 바꾸려면 여기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40이라는 값을 넣으면 이게 40으로 바뀌어요.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Z라고 하는 여기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이때 그 작업 평면 깊이로 하고자 하는 위치에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에 Z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아니면 내가 그 값을 안다고 한다면 이때 그냥 40이라고 값을 치시면 왼쪽 하단에 보면 바로 이 좌표값이 입력되는 창이 떠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0이었던 게 40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 평면 Z값이 40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사각형을 그리는데 사각형의 너비는 40에 40짜리 사각형을 그리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기 사각형에서 기준점을 어디로 잡냐면 여기로 잡아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으로 기준점을 잡고요. 너비 값을 40으로 하시고 높이 값을 40으로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이런 사각형이 나오겠죠. 이런 사각형이 나오는데 점을 여기를 찍으면은 안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X축으로 20만큼 떨어진 위치를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쓰는 게 증분점이라는 기능이죠. 증분점의 기준을 얘로 잡고 여기에서 X축으로 20만큼 위치를 찍는다, 이렇게 하는 게 증분점이죠. 여기서 증분점 키보드 R을 누르시든가 마우스로 얘를 클릭하시든가 해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증분점의 기준점을 얘로 잡는 거죠. 증분점의 기준을 얘로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증분값 키보드 R 눌러서 X 방향으로 20만큼 위치를 찍겠다 라는 얘기죠. 방금 기준점 찍은 위치에서 X축으로 20만큼 떨어진 위치를 찍겠다 이거예요.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에 가서 포인트가 찍히죠. 자,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 떨어졌어요. 그리기에서
수평치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0이라는 치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3.5 정도 20만큼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40이라는 치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아랫방향으로 30만큼을 커팅을 하는 거죠. 처음은 이제 보스를 생성을 했지만, 돌출했지만, 지금은 이 형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커팅, 잘라내는 거죠. 얘를 약간 틀어서 보면 좀 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죠. 그러면 솔리드에서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도형 형상을 찍어 주시고요. 그래서 완료를 하시고, 이때 이 화살표 방향이 위로 가 있는데 얘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커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 역방향을 사용을 해서 방향을 아랫방향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완료를 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그 바디 커팅과 보스 추가가 활성화가 안 됐었어요. 그 이유는 바디 커팅과 보스 추가는 기존에 솔리드 형상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처음에 솔리드 형상이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활성화가 됐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솔리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3개가 다 활성화가 된 겁니다. 이 중에서 내가 바디 생성을 지금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솔리드와 별개로 또 하나의 솔리드가 만들어지는 거고, 바디 커팅을 하게 되면 이 형상으로 기존에 있는 솔리드를 커팅, 잘라내는 거고요. 보스 추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솔리드에다가 이 형상을 덧대는 거예요. 하나의 솔리드로 뭉쳐버리는 겁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바디 커팅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리는 30만큼 커팅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OK 하시면 저 형상을 가지고 30만큼 아래 방향으로 커팅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커팅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 저는 가속기를 껐어요. 껐는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 속성에 보시면은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급에 들어가 보시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하드웨어 가속기가 저는 지금 끝에서 한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완전히 꺼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너무 버벅거리고요. 이게 처음은 다 최대로 되어 있어요.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그 유지라든지 다른 거 요즘 나온 것들은 다 최대로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얘도 X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최대로 놓고 하셔야 되는데 9버전 같은 경우는 얘가 최대로 했을 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떤 캐드를 다룬지 간에 화면상에 어떤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픽카드하고 호환성이 잘 안 맞아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한 칸씩 한 칸씩 낮춰가면서 어느 정도에서 호환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스터캠은 맨 마지막에서 한 칸 정도에서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두시고 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마스터캠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속기로 손대면 안 돼요. 왜냐면 마캠이 이게 실행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그래픽 가속기 성능을 가져다가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데 화면을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가속기를 안 쓰겠다고 꺼버리면 얘가 멈춰버려요. 마스터캠이.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아크로베트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유지라든지 뭐 오토캐드라든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속기를 쓰다가 안 써버리면 문제가 돼요. 안 쓰다가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캠을 닫으신 다음에 얘를 조절하셔야 돼요. 마캠을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마스터캠을 끄고 빠져나오고 나서 이 가속기 성능을 끄시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다시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을 할 텐데요. 얘를 할 때는 우측면을 작업 평면으로 하고 여기 U자 모양을 그린 다음에 커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평면을 잡아서 이 사각형으로 커팅을 한 다음에 코너 부위를 필렛을 주셔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편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평면을 지금 잡힌 상태니까 Z가 40인 평면에다가 사각형을 그려서 20만큼 커팅을 하고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기에서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한 점 기능에서 우측, 여기다가 하죠. 왼쪽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잡고 사각형의 너비 값을 20으로 하시고요. OK를 하신 다음에 이 가운데 이 부위를 마우스로 클릭을, 지금 중간점이라고 해서 사각형이 선택이 됐죠. 이때 클릭을 하시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가끔 마우스를 확대 축소를 해주세요. 그럼 화면이 깨끗해져요. 다시 그리기가 밑에 보면 다시 그리기 떠있죠. 그러니까 다시 그리기가 되면서 화면을 다시 재생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으로 방금 그린 사각형을 가지고 돌출을 할 텐데, 돌출 방향이 위로 되어 있네요. 전체 역방향 해주시고요. 커팅을 할 건데 커팅을 20만큼 커팅을 하겠습니다. 바디 커팅을 하겠다. 30을 20으로 바꾸시고 OK 하시게 되면 기존의 솔리드에서 이 사각형 형태로 바디를 커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만큼 커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추 다 됐고 여기 코너 부위에 필렛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면에서 숨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솔리드에 사용했던 대상을 지워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솔리드에 보시면 작업 관리자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작업 관리자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솔리드 작업에 순서적으로 이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근데 여기에 보면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와이어 프레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져 버리면 이 돌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X 표시가 떠요. 그래서 나중에 재생성을 했을 때 이 솔리드 영상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장도 안 돼요. 저장할 때도 이 대상들이 다 문제가 없어야만이 저장이 됩니다. 여기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클릭해 보면 이 와이어 프레임에 그 사용했던 대상이 여기에 남아있죠. 기준 체인이라고 해서 이 형상이 지금 표시된 걸 볼 수 있죠. 근데 얘를 지워버리면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솔리드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 기능인데, 어떤 기능을 클릭하면 그 작업을 했을 때 이 지금 클릭한 작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솔리드의 그 형태를 보여줘요. 면을. 이게 지금 걸작걸작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솔리드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OK 하시고요.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면에서 블랭크를 시키세요. 삭제는 하지 마시고, 블랭크라고 하는 기능은 주메뉴에 화면에 블랭크라고 있죠. 블랭크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보니까 직선하고 노란 색깔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모든 요소 직선 하면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여기서 이제 색상으로 해서 노란 색깔을 숨기겠다. OK 하시면 화면상의 노란 색깔은 다 숨겨지겠죠. 자, 그러면 솔리드의 필렛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솔리드에 보시면은 필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D 형상에서도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부위를 R값으로 만들었듯이 솔리드도 그 코너 부위를 필렛으로 만드는 거죠. 필렛을 클릭하신 다음에 대상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끝단만 선택할 수 있게, 마스터캠에서는 이렇게 옆에 보면 N, Y로 표시를 하는데요. N이라고 되어 있으면 옆에 있는 기능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Y로 되어 있으면 이 기능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되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끝단과 면과 솔리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켜놨어요. 한마디로 오스냅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단도 선택할 수 있고 면도 선택할 수 있고 솔리드도 선택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끝단만 선택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끝단이 다 선택 안 되고 면이 막 선택돼요. 그래서 면을 선택하지 못하게 얘를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면이 선택이 안 되고 끝단이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솔리드도 또 선택되어 있네요. 솔리드도 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단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필렛을 줄 뿐이는 여기하고 여기를 줘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를 Alt S를 눌러보면 렌더링이 끈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눈에 띄죠. 엣지 부분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단만 Y로 해놓은 상태에서 엣지 부분을 클릭해주고 솔리드의 끝단은 파란 색깔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빨간 색깔로 바꾸고 싶으면 환경 설정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엣지 부분 내가 원하는 두 부위를 선택을 했으면 완료를 누르셔서 R값을 넣는데요. R값은 10이 되겠죠. 한 칸이니까 10으로 해주시고 일단 일정 반경으로 해서 OK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다시 Alt S를 눌러서 렌더링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대상을 이렇게 그렸고요. 지금 여기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 얘를 표현하고 싶으면 선을 그려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얘를 빨간 점선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표현을 할 때 두 점선으로 얘를 표현을 해 볼 텐데, 요소 속성에 가서 색상을 빨간 색깔에 선 형태를 1.3선 은선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굵은 선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 주시고 OK를 누른 다음에, 지금 평면인 상태에서는 그리기 직선에서 두 점선으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찍으면 이렇게 점선이 표시돼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찍으면 점선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를 찍으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찍고 싶은데, 이거는 평행선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가능하겠죠. 수평선을 찍고 여기하고 여기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전 메뉴에서 두 점선으로 이 끝점하고 이 끝점을 찍으시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바닥에다가 표현을 할 때는 Z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Z라고 하는 얘를 클릭한 다음에 0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전 메뉴에서 수평선 체크하신 다음에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찍어주시고요. 엔터. 그 다음 이전 메뉴에서 두 점선으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찍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을 하고 싶은데, 이때는 작업 평면을 바꾸든가, 그게 번거로우시면 이 작업 평면을 클릭한 다음에 3차원으로 바꾸세요. 3차원으로 바꾸면 평면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내가 선택한 포인트를 그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3차원을 선택한 다음에 두 점선 그리기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찍으시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26번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26번 예제도 그 베이스 형상은 비슷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70에 40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솔리드의 작업관리자에 들어가서요, 기존에 있는 얘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들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필렛을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 디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져요. 돌출 컷을 선택하고 키보드 디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주고, 돌출 컷 선택하고 키보드 디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고. 근데 솔리드는 변화가 없어요. 이럴 때는 전부 재생성을 해주시면 바뀝니다. 바뀌었는데 베이스 형상도 틀리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베이스 형상을 다시 그려도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그 와이어프레임 형상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솔리드 형상이 수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빨간 점선 있죠? 얘네들을 지우겠습니다. 지우기에서 모든 요소 빨간 색깔, 색상이 빨간 색깔은 지우겠다. 일단 지웠죠. 자, 지우고 아까 블랭크 시켜놨던 이 베이스 형상 있죠? 걔를 가져오겠습니다. 주메뉴에서 화면, 블랭크, 언블랭크. 블랭크는 숨기는 거고 언블랭크는 숨겼던 걸 가져오는 거죠. 언블랭크를 하고 얘를 가져와야 되겠죠. 키보드 C를 눌러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완료. 그 다음에 주메뉴를 눌러서 작업창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솔리드를 만들 때 사용했던 와이어 프레임이 보이죠. 자, Alt S를 눌러서 렌더링을 끄시고요. 아래에 있는 이 와이어 프레임을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트림 두 요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얘와 얘를 닫힌 형태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드시고 지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요소, 직선만 지우겠다는 얘기죠. 얘와 솔리드의 생성에 사용했는데 지울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얘도 예 해서. 자, 그러면 Alt S를 해보면 와이어프레임 형상과 솔리드 형상이 맞질 않죠. 그러면 솔리드의 작업관리자에 들어가서 물음 표시가 뜬 걸 볼 수 있어요. 와이어프레임과 작업 조건과 이 돌출된 형상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때는 전부 재생성을 해주시면 물음 표시가 해제가 되고 솔리드 형상이 와이어프레임과 동일한 형상으로 바뀝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뜨는데 왜 문제가 떴는지 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을 선택을 해서요. 기준 체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다시 체인으로 대상을 잡겠습니다. 완료하시고요. OK 누르고 전부 재생성 하시게 되면 물음 표시가 없어지고 솔리드 형상이 와이어프레임과 동일한 형상으로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솔리드 작업할 때는 여기서 작업 수정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리드 형상은 함부로 잘 지워지진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작업관리자에서. 자, 이렇게 해서 70에 40으로 형상을 좀 만들어 두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거를 하나하나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사각형 형태, 왼쪽도 사각형 형태를 그려서 일단 양쪽으로 날리셔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작업 평면을 Z4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까는 Z라고 하는 이 작업 평면 여기를 클릭해서 바꿨는데요. 일단은 여기 작업 평면으로 바꿔두시고요. 작업 평면에 Z값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40이라고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작업 평면으로 하고자 하는 그 평면에 있는 어떤 점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평면의 Z값으로 이 값이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평면에 그 있는 점, 여기죠. 이 점을 찍게 되면 이 점이 위치한 Z값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에다가 대상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기에서 사각형 한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너비는 20이고 높이값은 40으로 하겠다라고 하시고요. 왼쪽 상단 부분을 기준점으로 하겠다. OK 하시고 이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하나를 찍었습니다. 네, 속성이 좀 점선으로 되어 있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전 메뉴에 들어가서 한점 기준점을 우측 상단으로 하겠다. OK 하시고 다시 여기를 찍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 돌출 컷을 하는데 30만큼 커팅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솔리드에서 돌출 두 개의 대상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완료. 아랫방향으로 커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같은 방향을 만들어줘야겠죠. 만약에 이게 방향이 다르게 되어 있으면 단일 역방향 기능을 이용을 해서 따로따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단일 역방향, 다시 원래대로. 완료를 누르시고 바디 커팅을 할 건데 얼마만큼? 30만큼 커팅을 하겠다 해주시고요. 자, 이걸 할 때, 커팅을 할 때 지금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게 되면 솔리드 작업관리자에 두 개의 커팅이 생겨요. 근데 걔를 단일 작업으로 합치기를 체크를 하시면 하나의 관리자로 두 개가 이제 하나로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체크를 안 하고 한번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커팅이 됐는데 이때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이 커팅이 두 개가 생겼죠. 이렇게. 근데 관리하기가 좀 복잡할 수도 있겠죠. 이게 많아지면. 그래서 이 커팅 작업을 삭제를 하고요. 다시 재생성을 한 다음에 다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와 얘를 선택하시고 얘를 단일 작업으로 합치겠습니다. 자, 단일 작업으로 합치게 되면 이처럼 돌출된 부분이 두 군데가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제거를 할 텐데요. 여기는 x가 30이고 y가 20인 사각형을 그려서 20만큼 커팅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기 사각형 한 점,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너비는 30, 사각형의 높이는 20.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자, 속성을 좀 바꿔놓을까요? 속성을 색깔이 노란 색깔이 좀 잘 뜨려나? 아, 이 색깔이 잘 뜨겠네요. 그리고 선의 형태는 실선으로 바꾸고 여기서 속성은 끄겠습니다. 보고요. 자, 일단 솔리드에서 돌출, 얘를 가지고 돌출하겠다라는 거죠. 돌출을 하는데 지금 체인이 닫혀있는 형태가 아닌 것 같네요. 여기가 선택이 아직 안 됐죠. 자, 이렇게 닫힌 형태가 돼야만이 되겠죠. 체인 종료 누르시고 완료. 아랫방향으로 커팅을 하는데 20만큼 커팅하겠다라는 거죠. 20. OK 하셔서 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헷갈리니까 점선들은 숨겨놓겠습니다. 화면에서 블랭크, 모든 색상 빨간색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x가 10이고 y가 20인 사각형을 그려서 커팅 하시면 되겠죠. 그리기 사각형 한 점, 사각형의 너비는 10, 높이는 20, 기준 포인트는 뭐 여기에 잡은 상관은 없겠죠. OK 눌러서 이 가운데를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솔리드에서 돌출, 얘를 가지고 돌출하겠다. 돌출 컷 깊이는 10만큼. 자, 이렇게 하시면은 형상이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번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27번 예제도 70에 40이네요. 그래서 베이스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작업관리자에 들어가서요. 기존에 작업했던 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쉬프트 키를 누르고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전부 재생성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직선들을 다 숨기겠습니다.
화면에서 블랭크 모든 직선 블랭크 했고요. x가 하나 둘 셋 넷 70에 40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커팅을 하는데 EV를 먼저 할까요? 높이가 틀리네요. 높이가 30이네. 그러면 솔리드에 들어가서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서 작업 조건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돌출 높이를 30으로 바꿔주세요. 30으로 바꾸고 OK를 누른 다음에 재생성을 해주시면 높이 값이 40이 아니라 30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위에 이 부분을 커팅을 하겠습니다. x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x 50 y 40인 사각형을 그려서 커팅하시면 되겠죠. 자, 작업 평면은 평면이고 z값은 여기다 30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리기 사각형 한 점, 사각형의 너비는 50, 사각형의 높이는 40, 오른쪽 상단 OK 누르시고 얘를 찍어주시면 되겠죠. 솔리드 돌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전체 역방향 커팅 높이는 20만큼 커팅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커팅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그리기 사각형 한 점으로 해서 왼쪽 하단을 기준으로 하겠다. 너비 값은 20, 높이 값은 20에 20이네요. OK 누르시고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고 솔리드 돌출 얘를 가지고 돌출하겠다. 돌출 높이는 커팅 높이는 10만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얘를 하는데 작업 평면 높이가 10이네요. 그래서 Z를 클릭한 다음에 이쪽 Z를 클릭해주고 그래서 10이 됐고, 그리고 그리기에서 사각형에서 조건 설정에서 오브라운드 형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OK를 누르시고 한 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너비 값이 하나 둘 셋 넷 40이 되겠고요. 높이 값은 20이 되겠고 왼쪽 가운데가 기준이 되겠다 한 다음에 OK를 누르시고요. 증분점을 선택을 해서 증분점의 기준을 여기 가운데 중간점으로 해주시고 여기 중간점 증분 값으로 X로 20만큼 떨어진 위치를 찍겠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솔리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디 커팅 10만큼 해도 되고요. 아니면 형상 관통 해도 상관없겠죠. 형상 관통 아예 뻥 뚫어버리겠다는 얘기죠. OK 눌러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블랭크 시키겠다. 직선, 원호 하면 되겠죠.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28번 예제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40이고 하나 둘 셋 넷 70. 그러면 솔리드에서 조건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삭제를 하고 작업 조건은 40으로 바꾸고 OK 누르고 전부 재생성.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일단은 이 부분부터 제거를 하죠. 그러면 그리기에서 일단은 Z를 40으로 만들어 놓는 게 나을 것 같네요. 40 그리기 사각형 한 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너비 값을 70으로 하고 높이 값을 20으로 하고
OK를 누르고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브라운드가 되니까 조건 설정에서 오브라운드를 끄고 사각형 형태로 바꾸시고 다시 얘를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런 형태로 하면 이 부분을 제거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x가 30이고 y가 40이죠. 그리기 사각형에서 한 점, 너비가 30이고 높이가 40이다. 미리 다 그려놓고 커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 메뉴 사각형에서 20에 20으로 해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정도 되면은 언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30만큼 커팅해야 될 대상, 얘를 가지고 커팅하겠다. 체인 종료 누르시고 얘를 가지고 커팅하겠다. 이게 닫혔나? 닫혔는지, 닫혔네요. 체인 종료 완료. 두 개의 방향이 아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Z 플러스 방향을 클릭한 다음에 역방향을 하시면은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시고요. 바디 커팅을 할 건데 30만큼 커팅하겠다. 오케이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커팅이 됐는데 이 부위에서 지금 체인이 똑바로 선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체인을 잡겠습니다. 돌출. 얘가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지금 도형이 겹쳐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히든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화면에 남겨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다음 메뉴에 보시면 히든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솔리드 형상하고 모든 요소 솔리드와 그리고 솔리드 형상이 왜 안 찍혀? 히든에서 솔리드, 솔리드하고 체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얘하고 원하는 거죠. 체인 종료 완료를 해서 완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화면에 띄워놓고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솔리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겠다. 완료. 바디 커팅 30만큼 하시면 되겠죠. 히든이라고 하는 기능은 3차원 모델링 할 때 많이 쓰는데 특정한 대상만 화면에 남겨놓고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블랭크하고는 좀 반대 개념이에요. 블랭크는 선택한 대상이 숨겨지고 히든 기능은 선택한 대상만 남고 다 사라지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다시 복구시키려면 다시 히든 기능을 선택하든가 또는 키보드 Alt E를 누르든가 하시면 됩니다. 키보드 Alt E, E라고 하는 게 숫자가 아니고 A, B, C, D, E예요. 그 알파벳 E, Alt E를 누르면 히든 기능이 되고 안 되고 해요. 히든 기능을 해제하기 위해서 Alt E를 누르겠습니다. Alt E. 그럼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오죠. 자, EV도 20만큼 커팅을 하시면 되겠죠. 솔리드 돌출. 얘를 가지고 커팅하는데 지금 체인을 제가 잡는데 체인이 잘 안 잡히는 것은 어떤 대상 도형이 끝나는 위치에서 시작하는 대상들이 서로 겹쳐 있기 때문에 체인이 연속해서 한꺼번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얘를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초록 색깔과 빨간 색깔, 끝을 알려주는 빨간 색깔이 서로 만나 있기 때문에 닫혀 있는 형태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체인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료를 해서 방향을 전체 역방향 하시고 완료 눌러서 바디 커팅을 20만큼 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됐고요. 여기 부분을 제거하는데 이거를 이제 솔리드의 못따기라고 하죠. 못따기를 하는데 지금은 양쪽 다 20만큼으로 C2라고 보면 되겠는데 못따기 작업으로 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솔리드에 못따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필렛하고 좀 비슷해요. 여기서 거리 1, 거리 2, 거리 각도가 있는데 얘도 2D 작업에서 못따기 할 때 거리 1로 할 건지 거리 2로 할 건지 거리 각도로 할 건지 그게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거리 1로 하면 되니까 얘를 체크를 하시고 끝단만 체크할 수 있게 yes로 해놓은 상태에서 면이나 솔리드는 no로 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못따기가 된다는 얘기죠. 완료를 하시고 거리값은 20으로 하겠다.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못따기가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블랭크 모든 직선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겠죠. 자, 31번 예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건너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0에 40. 그리기 사각형 한 점. 사각형의 너비는 70에 40. 왼쪽 하단 OK 눌러서 키보드 O, Alt F1 자동 배율, 등각 보기 Alt F1. 자, 솔리드에서 돌출 얘를 선택 완료. 돌출 방향은 위로 40만큼 돌출. OK 눌러서 솔리드 영상 만들고 요소 속성을 일단 끄겠습니다. 색상 변경으로 솔리드 설정에서 재질 기준으로 바꾸고 자, 지금 이쪽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Z를 40으로 잡고요. 그리기에서 사각형 한 점으로 해서 왼쪽 하단 너비는 70, 높이는 20. 여기를 클릭을 해서 자, 얘를 가지고 20만큼 커팅하면 되겠네요. 솔리드 돌출 전체 역방향 바디 커팅 20만큼. 자, 커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원형으로 관통을 시켜야 될 것, 관통이 아니네요. 관통이 아니고 30만큼 커팅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원을 정면에서 그려야 되겠죠. 작업평면 정면. 그러면 작업평면을 정면으로 하시고요. Z값을 0으로 하세요. 0으로. 작업평면은 정면, Z는 0. 이 상태에서 그리기 원호에서 반경이 10짜리 반경이 10짜리를 그리겠다. 내가 이게 되겠죠. 자, 얘가 이제 그려지는 위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20만큼 떨어진 위치죠. 그래서 증분점을 체크를 하시고요. 증분점의 기준은 여기고 증분값으로 X 20만큼 이렇게 하시면 얘가 그려지죠. 작업평면이 정면인 상태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EV를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20만큼, 이 20이잖아요. 20만큼 위치에다가 점을 찍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30만큼 커팅하면 되겠죠. 솔리드 돌출,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하겠다. 커팅 깊이는 30만큼 이렇게 되겠죠.
자,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면에서 블랭크 하겠습니다. 모든 원호 직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못따기 기능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너비가 40, 높이가 40. 그냥 거리 1로 하면 되겠네요. 솔리드 못따기 거리 1, 끝단만 선택하게 하겠다. 끝단은 여기 체크해 주시고 완료. 거리값은 40.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됐죠. 자, 19번 예제를 하겠습니다. 자, 19번 예제를 하나하나 해보면, 바닥 형상이 x는 74, y는 45라고 하는 형상을 그려서 일단은 돌출을 40만큼 돌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기 사각형 한 점. 자, 얘가 사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 값이 74, 그 다음에 y 값이 45. 기준 포인트는 여기. 등각보기로 해서 자, 이런 모양이 베이스 형상이 그려지겠죠. 자, 얘를 가지고 돌출을 40만큼 하겠습니다. 솔리드 돌출 40만큼 돌출하겠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을 커팅을 지금 뭐 못따기 작업을 하면은 언추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45도 경사로 되어 있네요. 경사로 되어 있고 거리값은 이게 10이니까 45에서 10을 빼니까 35가 되겠고요. 수직 높이를 보면은 수직 높이는 40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 값이 없네요. 없네. 그러면 얘는 이 10이라고 하는 이 길이를 가지고 거리 각도로 못따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제가. 일단 못따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약간 틀어서 이렇게 보이면, 자, 여기 45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얘를 할 건데, 여기가 45니까 이 45에서 10을 뺀 거리, 즉 35라고 하는 거리가 여기에서 형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45도. 그러니까 거리 각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는 35, 각도는 45. 솔리드에서 못따기 체크하시고요. 거리 각도 체크하시고, 자, 이때 끝단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가 끝단이 되겠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는데 선택함과 동시에 면을 물어봐요. 어느 면을 기준면으로 할 거냐. 그 기준면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값이 주어지는 면입니다. 얘를 체크를 하시고 기준면을 여기 앞으로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거리값은 모르니까 여기는 아니고 다른 면, 윗면을 하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를 기준면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완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끝단이 있으면 선택해라 이건데, 됐다 그러면 완료하면 돼요. 자, 돌출 길이가 B 지금 45에서 10을 빼니까 35. 그 다음에 각도값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35겠구나. 그렇지, 45도니까 그렇네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오케이. 35, 35네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게 작아 보이지? 여하튼 이게 10이 되는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작업평면 Z값을 여기로 하고 그리기 도면 작성해서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를 찍어서 치수를 뽑아보면
10이라는 치수가 나오고 있는데 좀 좁아 보이네요. 이미지하고. 자, 여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 부분도 45도니까 14로 못따기를 주겠습니다. 솔리드 못따기 거리 1 14로 해서 이 부분을 못따기를 하겠다. 14. 자, 이 부분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24만큼 떨어진 위치, 여기에서 경사지게 뭐가 만들어지네요. 근데 경사 각도가 30도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작업 평면을 정면을 잡고 대상을 그려서 커팅을 하시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거리값을 알고 하니까 못따기를 해서 날려도 될 것 같고. 자, 못따기 기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거리값이 74인데 74에서 24 빼기 14를 빼면은 이 거리값이 나올 것이고, 거리와 각도로 못따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리 각도, 자, 끝단 부분을 여기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는데 기준면을 윗면으로 잡고요. 완료를 하시고 완료를 한 다음에 거리값을 넣는데, 이 거리값에다가는 7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4 하면 36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리고 각도값은 30도. 자, 이렇게 주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여기를 만들 때 면을 줘야 되겠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복잡해질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얘를 정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이네요. 자, 이런 모양인데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잡고요. 그리고 Z값을 0으로 잡고 이 형상을 그리겠습니다. 정면에서. 그러면 그리기에서 사각형 한 점으로 그리는데, 이 부분을 기준점으로 하고요. 너비값은 사실은 몰라요. 지금 너비값은 모르고, 너비값을 대충 74에서 마이너스 24를 빼고 마이너스 14를 빼고 하면은 저 값이 나올 것이고, 저 값을 모르나?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전체 높이가 40인데 14를 빼니까 40 마이너스 14 26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할 건데,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돌출하겠다. 어디로? 반대 방향으로. 어디까지? 보스 추가를 선택하십니다. 4를 더 뗄 거니까 보스 추가를 선택을 하시고 점까지 추가하겠다. 물론 거리값 45를 넣어도 되는데요. 점까지 하겠다. OK 하시고 이 끝부분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데 이쪽 면이 없어져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자, 이 부분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평면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작업 평면이 정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업 평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요소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시고요. 솔리드 면이라고 하는 것을 찍으세요. 그리고 이 면을 찍으면 작업 평면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적용을 해 주시고요. 솔리드에 보시면은 다음 메뉴에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요. 트림을 뭘로 할 건지 물어보는데 이때 평면을 가지고 트림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근데 그 평면이 Z축 단면을 가지고 하겠다. 왜 안 보여? 일단은 Z0으로 하고요. 자, 지금 얘를 약간 틀어보면 현재 작업 평면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작업 평면의 윗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위에를 남겨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아래에 있는 방향을 남겨놓겠다. 그럼 위에 있는 거 싹 지워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평면으로 트림하겠다. 그리고 방향을 반대로 했고, 그 다음 전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트림을 할 때 얘를 없애지 않고 남겨놓을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보존하지 않겠다라고 노로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완료를 하게 되면 위에 부분이 사라지겠는데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네. 잠깐만. 이게 0이 아니네요. 0이 아니라 평면을 Z값을 다시 찍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트림한 거를 복구시킬 때는 언두로 하시면은 안 되고요. 솔리드의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서 방금 했던 트림을 여기에서 다시 잡을까? 그냥 지워버리세요. 트림을 지우시고 전부 재생성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 트림되는 Z값을 클릭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다시 이 트림 기능에서 평면을 가지고 트림하겠다. Z축 단면. 이 Z값에다가 여기에 있는 Z값을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키보드 Z라고 넣으시고요. 엔터를 친 다음에 Z값을 하고자 하는 Z 포인트 위치 여기가 되겠죠. 여기나 똑같습니다. 이 평면에 대해서 지금 Z값이니까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Z가 3.53533 어쩌고저쩌고 뜨죠. 얘를 그냥 엔터를 하시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 Z면이 바뀌었죠. 얘를 약간 틀어보면 이게 트림이 되는 면이 Z가 0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솔리드 면, 이 면에 평면이 잡혔다는 거고요. 반대 방향을 클릭하신 다음에 완료를 하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사라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안 해도 앞에서 단면 형상을 그려서 커팅하는 게 더 빠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이 면과 동일한 평면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잘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할 건데 여기는 사각형을 평면에다 그려서 둘 다 커팅 하셔도 되겠네요. 일단 화면에서 블랭크로 모든 직선들은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도 블랭크 하고요. Alt S 렌더링을 끄고요. 평면 보기를 하고 작업하면 평면의 Z값은 0으로 하겠습니다. 자, 평면에서 본 모양이죠. 그럼 평면에서 이쪽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기 사각형에서 한 점으로 사각형의 너비는 24가 되겠고 높이 값은 10이 되겠죠. 자, 사각형의 위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OK를 누르고
이 좌표가 되겠네요. 이 좌표는 기준점이 원점이니까 그냥 바로 좌표를 넣어도 되겠네요. x 20, y 0 엔터 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은 이전 메뉴에서 오른쪽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너비를 20, 높이를 14 해서 여기를 찍으시면 되겠죠. 그럼 두 개의 대상이 이렇게 그려졌고요. 등각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솔리드에서 돌출로 두 개 다 선택한 다음에 바디 커팅 하면 되겠죠. 바디 커팅, 형상 관통, 오케이. 다음 이런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 파이 12라고 되어 있는 부분 관통을 하겠습니다. 작업 평면은 우측면, Z값은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 우측면 잡으시고 Z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를 찍어주시면 되겠죠. 74로 바뀔 것이고, 그리기 원호에서 파이가 12, 직경이 12짜리를 그리겠다. 12짜리의 위치는 기준을 여기다 잡았네요. 그래서 증분점을 체크하시고 증분점 기준을 여기로 잡으시고요. 증분 값으로 x로 마이너스 14, y로 12, 위치가 원이 그려질 위치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솔리드에서 돌출로 딱히 치수가 없으니까 관통을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 바디 커팅, 형상 관통,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리긴 그렸는데 얘가 치수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치수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입체사각형을 하나를 좀 그려 보겠습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선의 형태를 이 색깔로 하고 선의 굵기를 좀 가는 선으로 하고 이거를 점선으로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리기에서 다음 메뉴에 입체사각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모든 요소를 대상으로 하고 직선을 생성하겠다.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 외곽에 점선이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치수들이 맞게 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업 평면이 우측면이고 Z값이 74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 원의 센터 위치가 맞는지 그리기에서 도면 작성, 치수, 수직 치수, 이쪽 포인트에서 이 원의 센터까지 12라는 치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높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40이라는 치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평 치수로 여기에서부터 원의 센터까지 14라는 치수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4라는 치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치수가 45라는 치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원의 파이가 12라는 치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해서 Z값을 0인 위치로 잡고요. 치수를 표시하면 수평 치수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20,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24,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20. 전체 치수가 74. 그 다음에 작업 평면이 정면인 상태에서 Z값을 여기로 잡고요. 이전 메뉴에서 각도를 주는데, 얘와 이 대상이 위치 기준으로 해서, 위치 기준으로 찍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얘를 찍고 마이너스 45도. 자, 이 부분이 이제 45도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쪽이 30도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보면, 각도니까 얘를 선택하고 위치 기준을 이 끝 포인트로 잡고, 얘가 30도니까 180도 플러스 30도. 그래서 이 부분을 30도 각도를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됐고, 여기에 있는 각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잡고 Z값이 0인 상태에서 여기 각도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직 치수로 여기에서부터 이 포인트까지 치수가 14라는 치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메뉴에서 각도를 표시하는데 선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한번 찍어보면 이 대상의 각도, 이게 시작 위치가 아닌데 이 직선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리기 커브에서 한쪽 끝단 기능을 이용을 해서 솔리드의 끝단에다가 선을 생성시키겠습니다. 생성시키고 수정해서 트림, 한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여기까지 트림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도면 작성에서 각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와 여기 각도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45도로 맞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값이 우측면인 상태에서 Z를 여기로 만들어 놓고 수평치수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0이라고 하는 치수를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평면이 평면인 상태에서 치수를 표시해 보면 Z값을 여기로 잡고요. 수평치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값이 24,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값이 14. 그 다음에 수직치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0이라고 하는 치수가 10이라는 치수에 딱 맞네? 맞나? 맞는구나. 맞네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 밖에는 일단은 치수를 확인을 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모델링 형상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정면에서 형상을 만든 다음에 잡아 뽑으면 어느 정도는 그려질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등각 보기에서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시고요. Z값을 0으로 한 상태에서 자, 정면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기에서 사각형 한 점으로 해서 사각형의 너비를 107로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값을 41이라고 되어 있네요. 41로 하시고요. 기준 포인트는 왼쪽 하단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자, 등각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상을 정면에다가 작업평면이 정면인 정면에다가 그렸어요.
자, 여기 R19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R19. 얘를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그리기 원호에서 점각도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중심점의 위치가 51만큼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x 107에서 마이너스 51을 빼면 그게 x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y좌표는 0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107이 전체 길이니까 거기에서 51을 뺀 x좌표에다가 y좌표는 0이라는 얘기죠. 엔터. 중심은 찍었고요. 그리고 반지름 값은 19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 각도는 0도에서 시작을 하고요. 끝나는 각도는 180도에서 끝나죠. 자, 이렇게 하면 얘가 그려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10일만큼 옵셋을 시키라고 되어 있네요. 이동해서 옵셋 기능으로 11만큼 옵셋 하겠다. 복사를 체크하시고 얘를 옵셋 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11만큼 옵셋이라는 문구가 있네요. 얘도 그렇고, 그러면 얘도 11만큼 옵셋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얘도 11이네. 그럼 얘도 11만큼 옵셋 하겠다 한 다음에 정면 보기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단돌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 트림에서 한 요소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얘를 자르고, 얘도 자르고, 얘도 자르고, 얘도 자르고, 그 다음에 얘도 잘라져야 될 것 같네요. 얘네들은 나누기 기능을 쓰겠습니다. 나누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나눈다, 얘를 나누겠다, 얘를 나누겠다, 얘와 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나누겠다, 얘와 얘를 이용을 해서, 예? 그 다음에 트림에서 한 요소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여기서 트림하고 얘를 여기서 트림하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모양을 만드시고,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하는데 48만큼 돌출해라 라는 얘기죠. 솔리드에서 돌출,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할 건데 48만큼 바디 생성을 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필렛 줄 부분을 보겠습니다. 필렛 부분이 R6이라고 되어 있는데, 6. 여기도 6일 거고, 얘는 R이 13으로 되어 있네? 아니지? 얘가 6이라고 표현이 된 거는 R6 맞는데, 그러면 여기는 딱히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6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R13, R6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솔리드에서 필렛 끝단만 선택되게 하고, 여기 있는 끝단, 여기 있는 끝단 완료. 얘는 6으로 하겠다. 6보다 좀 큰 것 같은데 일단 뭐 6으로 하겠습니다. 6으로 하고, 그 다음 여기는 13이죠. 필렛 여기 끝단하고 여기 끝단 13으로 하겠다. 13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작아 보이죠.
R6 R6 일단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이 대상은 좀 화면에서 숨겨주겠습니다. 화면에서 블랭크, 모든 원호 직선 다 블랭크를 처리를 하고요. 자, 여기 있는 그 파이 10자리가 있는데, 이 10자리의 센터 위치가 이 R13의 센터하고 같네요. 지금 1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Z 값을 이 면으로 하고요. 평면으로 작업 평면을 잡고, Z 값을 여기 있는 이 11이라고 하는 면으로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리기 원호에서 직경이 10자리를 그리는데, 여기에 있는 이 센터에다가 그린다 라는 얘기죠. 여기도 얘 센터에다가 그리겠다. 이렇게 두 개를 그려서 관통하시면 되겠죠. 솔리드 돌출해서 얘와 얘를 가지고 전체 역방향으로 바디 커팅을 하겠다, 형상 관통하겠다, 확인 하시면 얘가 이렇게 뚫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쪽에 뚫어야 되겠는데요. 얘를 뚫어야 되는데, 그쵸? 얘는 오브라운드를 이용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사각형으로 우측면을 작업평면으로 잡고 그리겠습니다. 작업평면을 우측면 Z값을 여기로 잡고, 그 다음에 그리기 사각형 한 점, 너비를 13, 높이값을 얼마로 하냐면 41 마이너스 25, 기준을 여기로 잡겠다 해서 OK 하시고요. 여기를 가운데를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리기 원호에서 점각도 스케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중심점을 찍고, 시작 R값을 값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S라고 입력을 하고요. 엔터를 쳐요. 그런 다음에 두 점을 찍으면 두 점 간 거리값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때 엔터를 친 다음에 원호의 시작점을 찍고 원호의 끝점을 찍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돌출, 솔리드 돌출, 체인으로 얘로 돌출하겠다. 체인이 지금 여기서 잡히다 말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체인을 닫힌 형태로 잡고, 완료, 바디 커팅인데 점까지 커팅하겠다. OK 누르시고 이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뭐 니플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파이 5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뻥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하시고요. Z값을 뭐 0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 상단으로 하겠습니다. Z를 30으로 하고요. 평면 보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Alt S를 눌러서 렌더링을 끄고, 자, 여기다 원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기에서 원호, 파이가 5짜리다. 자, 5짜리를 여기 어딘가에 그리는데요. 여기 위치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얘를 약간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요. 증분점을 선택을 하고, 여기 4분점, 이 중간점이죠. 얘를 체크를 한 다음에 증분 값으로 Y축으로 24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평면보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24만큼, 이 가운데인가? 아, 가운데네요. 그럼 그냥 찍어도 됐네, 그러네. 자,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를 가지고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으로 형상 관통을 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형상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자, 베이스 형상은 크기가 108에 50이네요. 면 그리기에서 사각형 한 점, 왼쪽 하단 너비는 108, 높이는 50, 왼쪽 하단 원점 키보드 O, Alt F1.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돌출을 28만큼 돌출을 하겠습니다. 솔리드에서 돌출 28만큼 돌출하겠다. 자, 돌출해 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여기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를 할 건데, R이 82라고 하는 이 PCD가 있네요. 중심점 간 그 점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거. 그래서 82라고 하는 얘를 이용을 해서 반경을 원호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이 평면인 상태에서 Z값을 여기로 잡고요. 그리기에서 원호, 점각도 그리기에서 스케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중심점은 여기다. 반지름 값은 82다. 시작은 여기서 시작한다. 그냥 넓게 그릴까요? 시작을 여기서 하면은 너무 넓고 그냥 가운데 정도 찍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끝난다 하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그렸는데 25라고 하는 폭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25라고 하는 폭이 R이 70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 있네요. R을 70을 또 그려야 되겠네. 자, 그럼 똑같이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을 70으로 하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는 것은 여기서 끝난다. 자, 그 다음에 25만큼 옵셋이니까 뭐 또 동일하게 또 그리죠. 얘를 찍고 70에다가 25를 더하면 되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러면 얘를 평면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Alt S 렌더링 끄고요. 그러면 이 포인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게 지금 32만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기 직선에서 수평선을 여기다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 위치는 25가 되죠. 근데 얘를 16만큼 옵셋을 하면 되겠네요. 이동해서 옵셋 16만큼 옵셋을 하겠다 한 다음에 얘를 16만큼 얘를 16만큼 하면 교차점이 나오겠죠. 그 교차점에다가 10자리를 그리래요.
그리기에서 원호인데 직경이 10자리를 그리겠다. 10자리는 교차점 키보드 I 눌러서 얘와 얘, 키보드 I를 눌러서 얘와 얘. 이렇게 하면 여기가 그려졌죠. 색상 복귀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얘를 파내야 되겠죠. 그리기 직선 두 점선으로 얘네들을 연결을 해요. 솔리드로 파낼 거니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틀어서 Alt S,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으로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하겠다. 얼마만큼? 6만큼. 바디 커팅을 6만큼 하겠다. 오케이 하시면 파이겠죠? 그 다음에 돌출로 이 동그라미를 선택한 다음에 얘네들은 관통을 하시면 되겠죠. 형상 관통하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Alt-E 기능으로 솔리드만 남겨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제대로 그려졌죠? 이렇게 하면 맞겠죠? 이렇게. 지금 이 직선이 간격이 53만큼 떨어져 있네요. 직선. 그래서 사각형 그려서 일단은 얘를 날려버리면 될 것 같네. 그리고 동그라미가 위치가 파이가 28인데 그 위치가 4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평면 보기를 해서요. Alt S 렌더링 끄고요. Z값이 28인 상태에서 얘가 28인가 보네. 그렇죠?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볼까요? 그리기에서 원호, 원이 28짜리. 자, 여기가 있죠?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찍는데 얘는 40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분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찍은 다음에 증분 값으로 x-40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기 직선에서 수직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해요. 하게 되면 108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에서 마이너스 53을 빼면 여기에 얘가 그려지죠. 그 다음에 가운데 2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11만큼이겠죠. 그러면 수평선을 그리는데 이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엔터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행선 기능으로 측면 거리 얘를 윗방향으로 11만큼 옵셋하겠다. 얘를 아래로 11만큼 옵셋하겠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대충 파낼 것들이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얘가 이렇게 닫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그리기 직선에서 연속선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그린 다음에 여기도 붙여버리면 되겠네요. 두 점선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붙여버리고, 솔리드에서 돌출 얘를 가지고 뚫어버리겠다 하시면 되겠고요. 형상 관통,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는 얼마만큼 저 높이가 22니까 28에서 22니까 6만큼 커팅하겠다. 그 다음에 이 부위가 얘가 끊어졌나 닫혀져 있나, 사각형으로 안 그렸으니까 끊어져 있겠지. 그리기 직선에서 두 점선으로 얘도 닫아놔야 되겠죠. 솔리드 돌출해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할 건데, 커팅하는 깊이는 16만큼 커팅을 하네요. 근데 16만큼 커팅을 했다가 거기에다가 또 6만큼 커팅을 하네. 그러면 12만큼, 아니 잠깐만, 맞나? 28에서 마이너스 12 하면 28에서 12를 하면 16, 맞죠? 여기가 16만큼 6을 빼고 그 다음에 6을 빼니까 12만큼 커팅.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16이 된다,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해서 Alt E, 그 다음에 다시 Alt E를 눌러서 솔리드 완료.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그죠? 여기가 못따기가 있는데 못따기 값이 11이라고 하는 값이 있네요. 11인데 양쪽이 11인가 봐야 될 것 같은데 50에서 21을 빼면은 양쪽이 45도니까 맞네요. 11만큼. 자, 그러면 못따기에서 거리 1로 해서 이 끝단과 이 끝단을 11로 못따기를 하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안 된 부위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안 돼 있네요. 작업 평면이 정면으로 잡아서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날리면 마무리가 되겠죠. 아예 그냥 마무리 하죠. 여기까지.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시고 Z값을 0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기 사각형에서 한 점으로 너비를 50으로 하고 높이값을 5로 하고 그리는데 36인가? 36이라는 치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36인데 그 3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이 없네.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겠죠? 증분점의 기준을 여기로 잡고 증분값 x 마이너스 가로 열고 36 마이너스 11 가로 닫고 마이너스 위치죠. 엔터 하게 되면 얘가 그려지고요. 얘를 가지고 솔리드 돌출 형상 관통하면 되겠죠. 형상 관통 오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얘를 Alt S 렌더링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Alt E 다시 Alt E 솔리드 선택 완전 슬로우 비디오네. 완료. 그러면 얘가 지금 만들어진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유지에 비해서는 허접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모델링이 됐다는 얘기는 가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유지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